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갑선거구 방송 연설의 사회를 맡은 김상훈입니다. 오늘 연설에는 우리 지역이 필요로 진정한 일꾼은 누구인지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연설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설에 참석한 후보는 모두 3분이시고요. 각 후보당 연설 시간은 10분이며 발언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 민중당의 오준석 후보 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민중당 오준석입니다. 저는 시민사회 운동이 척박한 동대문구에서 꿋꿋하게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최저임금 1만원,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까지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피켓과 서명판을 들고 수도 없이 지하철 역사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었던 것은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함께 분노했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고 이 사회를 견인하고 움직여왔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 행동한 동대문연대를 창립해 동대문구의 민주주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왔습니다. 동대문을 변화시킬 주민들의 생각을 모으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 시민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오직 투표만 존재해왔던 동대문구에 이제는 주민들의 직접 정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선출한 구의원을 감시하고 견인하기 위해 동대문구 주민의정평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의원 한 명 한 명이 임기 동안 어떠한 조례를 발의했고 어떤 발언을 해왔는지 주민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 활동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견제받은 적 없는 동대문구 의회의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면서 여러분께 또 한 번 동대문구의 변화를 위해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는 그동안 거대 양당이 독식해온 지역입니다. 현 국회의원은 12년째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거대 토건 공약이 난무했을 뿐 우리 근본의 삶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내 삶을 괴롭혀온 지 오래입니다. 정치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거대 재벌과 권력들의 배를 불리는 정책과 공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주민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 난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부모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적인 현금 지급 형태의 구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의 지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여행 관광업을 비롯해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매출이 급락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금을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원금을 현금 형태로 즉각 지원하고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오준석은 현금 지급 형태의 코로나 긴급 구제 대책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범죄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법제도의 부족함이 N번방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오준석은 N번방 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준석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준비하는 당당한 진보 후보입니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남북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속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외국 군대의 주둔비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9조를 넘지만 이보다 5조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입니다. 오준석은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준석은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공정한 진보 후보입니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준석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입자 주거권을 지키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전월세 평생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통해 전세 가격의 폭등을 막고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지키겠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억만장자 중 상속으로 이룬 사람이 74.1%로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를 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고 30억 상속증여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오준석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는 젊은 진보입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한 가족구성원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소수자의 혼인을 보장하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누리과정부터 대학교까지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오준석은 일상을 변화시킬 생활진보입니다. 물, 전기, 가스는 필수제이며 공공재입니다. 최소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무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역 내 부족한 공공유치원을 새롭게 신설하고 미세먼지 없는 공공실내 놀이터와 가족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결합한 정기권을 도입하여 교통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오준석은 청년이 행복한 나를 닮은 진보입니다. 등록금 빚을 탕감하고 대학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무능한 거대 양당을 대신할 참신한 진보 정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 성실하게 일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왔다면 이제는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오준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동안 동대문구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 동대문구에서 학교를 나와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 오준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평화로운 한반도, 누구나 평등한 세상,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 내 일상이 행복한 사회, 청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살아가는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보정치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7번 민중당 오준석은 동대문구에서 대한민국을 바꿔온 사람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구석구석 평등한 동대문구를 위해 오준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기호 9번 무소속의 이가연 후보 방송 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동대문갑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동대문이 키운 페미니스트 이가연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한국 사회의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시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더 넓은 사회를 만나면서 그제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떠나야 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여자는 당연히 외모를 가꿔야 하고, 여자니까 애교가 많아야 하고, 페미니즘을 접한 후 여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수많은 불평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불평등에 질문을 하다 보니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쿨 밑으로 문제시되었던 교사들은 제대로 된 처벌과 성찰의 시간 없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으로 촉발된 여성 성착취물 집단 공유라는 초유의 범죄가 벌어졌는데도 국가와 국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밤중 귀갓길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며 혼자 사는 여성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은 여성들이며 성별 임금 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마저 성상품화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꾸미기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비율이 역대 최대라는 제20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단 17%입니다. 우리 사회의 절반이 여성임을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었어야 할 시급한 성평등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국회가 성평등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성평등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후보로서 저 이가연은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상품화와 꾸미기 노동을 타파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여성을 상품화하는 광고들을 마주합니다. 왜 젊은 여성의 몸매가 드러난 등신대가 가게 앞에 세워지고 성형과 다이어트 광고를 지하철역에서 매일 봐야 할까요? 학교나 직장에 가면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여성 의류 쇼핑몰에는 우리에게는 프리하지 않은 프리사이즈 옷들만 가득합니다. 저는 성상품화 광고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여성을 성상품화한 광고를 3번 이상 게재한 기업은 영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광고 심의 과정에 성평등 다양성 감독관을 배치하여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신체에 맞는 의류 사이즈를 표준화하고 교복을 포함한 모든 의류 생산에서 표준 사이즈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성에게 꾸미기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과 학교 내의 복장, 외모 규정을 금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성 중심의 정치와 경제 전반을 성평등하게 바꾸겠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본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확대하여 모든 기관과 기업이 성별에 따른 평균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성별 임금 격차가 밝혀질 경우 이를 소명하고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켜 다양한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전용 면적을 확대하여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국회의원의 다양성 대표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모든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국가를 운영하려면 지금처럼 중년 남성이 가득한 공간은 아니어야 합니다. 성별, 연령, 인종, 지역, 계층, 장애 유무 등 다양한 국민 구성 비율을 반영하여 소외된 사람이 없는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은 줄이고 의석수는 늘려서 국민들이 더 질 높은 민주주의 정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들의 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스텔싱 범죄까지 여성들은 어디에 있든 항상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성의 일상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폭력의 성립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있을 시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의 동의에 기반하여 강간죄의 성립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스텔싱 행위를 강간과 준하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 증상일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들을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또한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누구에게나 안전한 인공 임신 중단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건강보다 임신과 출산을 우선시하는 함의가 담긴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겠습니다. 안전한 다회용 월경용품을 무상 제공하고 현재는 여성 청소년만 무료 지원 대상인 HPV 백신, 즉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과 과정에 페미니즘을 포함시키고 의무화하겠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진다면 약자에 대한 공감과 사회 전반의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은 이렇듯 모든 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평등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동대문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우선 동대문구의 변종 성매매 업소들과 유흥업소들을 규제하고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내에서 교수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징계하고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동대문구 대학들의 여성주의 학과와 학제를 개발하여 성평등한 세상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숙사 설립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자취방 골목에 CCTV와 가로등 설치, 건물주에게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당 학생 수를 축소시킬 것이며 스쿨미트로 고발된 교사가 제대로 처벌받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에는 채식 메뉴를 의무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과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의료에서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에서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저의 꿈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동대문구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이 저를 부당함과 불의에 참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을 하며 가장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는 알바 노동자로서 투쟁해왔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는 여성 혐오가 여성을 죽이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시술 전면 금지에 맞서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를 열었습니다. 여성의 몸을 맥락 없이 음란물로 취급하는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에 저항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는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며 여성의 몸을 음란물로 취급했던 소셜미디어에서는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사회운동에서 만들어낸 크고 작은 성과들처럼 국회에서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기호 9번 이가연에게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호 8번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공명 후보의 방송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온 국가혁명 배당금당 기호 7번, 기호 8번 정공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에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면 1대 99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라는 것은 주민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2주밖에 4년에 한 번씩 열리면 1년에 52주씩 따지면 4년이면 208주가 나옵니다. 거기에 숫자를 8 빼면 딱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 행세를 갖다 1주밖에 1%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는 나와 주민 여러분을 대표해서 지금 정치인들은 전부 다 도둑놈 서울같처럼 정해진 돈을 갖다 거기에서 어떻게 써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밖에 못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해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그걸 답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중산주의 이상을 살 수 있는 것 코로나 긴급생활자금 1억 원을 18세 이상 모든 분에게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다 나눠드리고 65세 이상은 건국수당 70만 원 포함해서 220만 원씩 돌려드리고 보훈 예국에 나가 싸운 사람들은 1인당 5억씩 드리고 매월 300만 원씩 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국민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자유, 모든 말 그대로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상낙원이란 무엇이냐? 시간의 자유와 머니의 자유, 인격을 갖다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 여러 마리를 하는 것보다도 국민이 이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국민이 1%밖에 안 되는 걸 갖다 잠에서 깨어나 국민들이 선택해가지고 빨리 이번에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쟁에서 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상 기호 8번 정공명 인사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오늘 방송 연설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4월 10일과 11일이고요. 투표일은 4월 15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될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이니만큼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동대문구 갑선거구 후보자 연설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